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을 휘몰아쳤다. 김은서는 낡은 코트 깃을 여민 채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배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것도 쌍둥이, 네가 감히 우리 이씨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미혼모 따위가 우리 가문의 발 디딜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수민의 아버지 이정호 회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씨 가문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대대로 교육사업에 종사하며 부와 명예를 쌓아왔다. 그런 가문의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니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수민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녀는 오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녀에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녀는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를 이렇게 만든 남자에게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민은 쓰러지듯 낡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옆에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한 노파가 나타났다. 노파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했다. 노파는 수민의 볼록한 배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요. 혼자입니까? 뱃속의 아이는 괜찮습니까? 노파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민은 노파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에 안도했다. 그녀는 노파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오갈 곳 없어진 자신의 비참한 이야기. 노파는 수민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노파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노파는 수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2개의 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별들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예언을 하는 듯했다. 수민은 노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2개의 별이라니 그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혹시 그 쌍둥이를 말하는 것일까? 그녀는 노파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노파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자기암이 들어있었다. 자기암 안에는 낡은 부적 하나가 들어있었다. 부적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파는 부적을 수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부적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2별을 인도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가씨,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민은 부적을 받아 들었다. 부적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에 닿자마자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노파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했지만
노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신비로운 꿈을 꾼 듯했다. 수미는 부적을 품에 안고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노파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2개의 별, 그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혹시 이 아이들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부적을 꽉 쥐었다. 부적은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뱃속에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신비로운 부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수미는 낡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낡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뱃속의 쌍둥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노파가 건넨 부적은 그녀의 손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적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노파의 예언을 떠올렸다. 2개의 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부푼 배를 안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진 것도 없었다.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공사 현장 잡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 어느 날 수미는 길을 걷던 중 작은 골동품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안에는 낡고 희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수미는 무심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은반지 하나를 발견했다. 반지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수민, 마이 스타. 수민은 반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민, 마이 스타.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늘 불러주던 애칭이었다. 그녀는 이 반지를 어디선가 본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을 살폈다. 지갑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어머니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딸 수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너의 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너에게 이 반지를 남긴다. 이 반지는 너와 엄마의 연결고리이자 너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거야. 이 반지는 너의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했던 반지란다.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희망을 잃지 마. 나의 별. 수미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머니는 이 반지를 통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편지에는 아버지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어머니 곁에 없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은반지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반지가 꽤 오래된 것이고 은세공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했다. 그는 반지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문양은 마치 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내는 듯했다. 수미는 반지를 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풀어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운명과 뱃속의 쌍둥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미는 노파가 준 부적과 어머니의 은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노파의 예언과
어머니의 유언이 묘하게 겹쳐지는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잃어버린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일했던 곳들을 찾아다녔고 어머니의 옛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과거는 마치 안개처럼 뿌옇고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옛 동료들은 어머니가 일찍이 결혼했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던 중 수미는 어머니의 옛 친구 한 명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는 사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그 배후에는 이정호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했다. 이정호 회장은 수민의 외할아버지이자 이씨 가문의 수장이었다. 수민은 이정호 회장의 이름에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니. 그녀는 이정호 회장을 직접 만나 이 모든 진실을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정호 회장은 수민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수민을 만나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수민은 이정호 회장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호 회장의 주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조사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정호 회장이 과거 어머니가 사망했던 시점에 한 거대 기업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거래에는 이정호 회장의 조카인 이창호가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이창호는 현재 이씨 가문의 차기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수민은 이창호의 이름에 주목했다. 이창호는 그녀를 가문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었다. 수민은 직감했다. 어머니의 죽음, 자신의 버림받음, 그리고 이창호의 재산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이창호의 과거 행적과 현재 사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창호는 이정호 회장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수민은 그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이창호는 워낙 치밀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수민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뱃속에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신비로운 부적과 어머니의 은반지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났다. 이수민은 노파가 준 부적과 어머니의 은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노파의 예언과 어머니의 유언이 묘하게 겹쳐지는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잃어버린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일했던 곳들을 찾아다녔고 어머니의 옛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과거는 마치 안개처럼 뿌옇고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옛 동료들은 어머니가 일찍이 결혼했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던 중 수민은 어머니의 옛 친구 한 명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는 사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그 배후에는 이정호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했다. 이정호 회장은 수민의 외할아버지이자 이씨 가문의 수장이었다. 수민은 이정호 회장의 이름에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니. 그녀는 이정호 회장을 직접 만나 이 모든 진실을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정호 회장은 수민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수민을 만나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수민은 이정호 회장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호 회장의 주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조사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정호 회장이 과거 어머니가 사망했던 시점에 한 거대 기업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거래에는 이정호 회장의 조카인 이창호가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이창호는 현재 이 씨 가문의 차기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수민은 이창호의 이름에 주목했다. 이창호는 그녀를 가문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었다. 수민은 직감했다. 어머니의 죽음, 자신의 버림받음, 그리고 이창호의 재산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이창호의 과거 행적과 현재 사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창호는 이정호 회장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수민은 그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이창호는 워낙 치밀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수민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뱃속에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신비로운 부적과 어머니의 은반지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났다. 이수민은 이창호의 비서에게 붙잡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창호의 모든 악행이 담긴 노트북이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녀는 뱃속의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이창호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다. 노트북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낡은 집 안을 뒤흔들었다. 수민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낡은 집은 막다른 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노트북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꿈이자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실이었다. 그때 낡은 집 안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은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개는 온몸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개의 목에는 낡은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는데 목걸이에는 닳아서 잘 보이지 않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해피. 수민은 개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놀랐다. 해피는 어머니가 어릴 적 키우던 반려견이었다. 어머니가 죽은 후 해피도 함께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개가 그 해피일까? 해피는 수민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해피는 수민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수민은 해피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해피를 다시 만난 것에 감격했다. 해피는 수민의 품에 안겨 이창호의 비서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해피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해피는 이창호의 비서가 어머니를 해친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창호는 해피의 등장에 경악했다. 젠장 저 개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당장 잡아 그의 부하들이 해피를 향해 달려들었다. 해피는 민첩하게 부하들을 피해 다니며 그들을 방해했다. 수미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낡은 집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집 안쪽에는 낡은 벽난로가 있었다. 벽난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흙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수미는 벽난로 안쪽을 살폈다. 그곳에는 낡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견고함은 여전했다. 수미는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이 상자 안에는 민호 오빠와 혜진 언니의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수아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박지영 회장님을 지켜줘.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 엄마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작은 열쇠. 그녀는 그 열쇠가 이 철문을 여는 열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아는 열쇠를 철문에 넣고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스르륵 열렸다. 철문 안쪽에는 어둡고 습한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지하로 이어지는 듯했다. 수아는 봉구를 안고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따라야 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낡은 연구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수아는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눌렀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과 함께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수아는 숨을 들이켰다. 이곳이 바로 어머니가 김민호와 이혜진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았던 비밀 연구실이었던 것이다. 수아는 노트북을 열었다. 노트북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김민호와 이혜진이 박지영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명확하고 충격적이었다. 김민호와 이혜진은 박지영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였다. 특히 어머니가 김민호에게 협박당하는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통로 입구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창호와 그의 비서 그리고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해피의 흔적을 쫓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이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민, 네가 이곳에 이 모든 것을 숨겨둘 줄이야. 당장 그 노트북을 내놔라. 이창호의 목소리는 탐욕과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수민의 손에 들린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다. 수민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어머니의 꿈과 사랑이 담긴 노트북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때 해피가 이창호와 그의 비서 그리고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해피는 비서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비서는 비명을 지르며 해피를 발로 찼다. 해피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해피 수미는 해피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창호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이창호는 수민의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수민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꿈을 지켜야 했다. 그 순간 수민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희망을 잃지 마. 나의 딸. 그녀는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믿고 있었다. 수미는 노트북을 들고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환풍구는 좁았지만 밖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지체 없이 환풍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해피도 수민의 뒤를 따라 환풍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창호는 수민이 환풍구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 젠장 놓치지 마라. 당장 쫓아가. 이창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수민은 환풍구 안에서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해피는 수민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따랐다. 해피의 존재는 수민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환풍구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수민은 환풍구를 빠져나와 낡은 공터로 나왔다. 공터는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수민은 이창호와 그의 부하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해피를 쓰다듬었다. 해피야, 우리 해냈어. 엄마가 남긴 희망을 지켰어. 수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창호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뱃속의 쌍둥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수민은 해피를 품에 안고 낡은 환풍구를 기어나와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등 뒤에서는 이창호와 그의 비서 그리고 부하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추격해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민은 숨을 죽이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창호의 모든 악행이 담긴 노트북이 단단히 쥐어 있었다. 해피는 수민의 발치에 바싹 붙어 그녀를 이끌었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해피의 존재는 수민에게 큰 위안이자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같았다. 숲속은 어둡고 울창했다. 수민은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희생, 뱃속의 쌍둥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창호의 탐욕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반드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얼마 후 수민은 숲을 빠져나와 낡은 국도변에 도착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자동차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수민은 주저없이 손을 들어 지나가는 차를 세웠다. 다행히 그녀의 옷차림이 평범한 작업복이었기에 차는 멈춰 섰다. 운전자는 놀란 듯 수민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어디 다치신 겁니까? 수민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길을 잃었다고 둘러댔다. 운전자는 수민의 말을 믿기 어려운 듯 했지만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흙먼지 투성이 된 그녀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경찰서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주십시오. 수민은 운전자의 친절에 안도하며 차에 올랐다. 해피는 수민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쉬었다. 운전자는 수민의 옷차림과 상처투성이인 모습, 그리고 품에 안긴 개를 보며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수민은 곧장 경찰관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과 이창호의 악행, 그리고 노트북 속 증거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경찰관은 수민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이창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엄청난 증거를 찾아내다니 이 정도면 이창호를 당장 구속할 수 있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그의 눈빛에는 수민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서려 있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창호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분명 언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수민은 이창호의 비열함을 이미 경험한 터였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수민의 휴대폰에 발신자 불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창호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민, 네가 감히 그 노트북을 훔쳐 달아날 줄이야. 내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노트북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뱃속에 쌍둥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창호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수민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수민은 이창호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창호 씨,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건방진 계집애,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내 뱃속의 아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창호의 목소리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섞인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수민이 가진 증거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민은 이창호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떠올렸다. 희망을 잃지 마. 나의 딸. 그녀는 이창호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경찰관은 수민의 어깨를 감쌌다. 아가씨, 잘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와 어머니 편지가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창호를 심판대에 세워야 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수민을 안심시키는 듯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창호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경찰관과 충실한 친구 해피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이 있었다. 그녀는 이창호에게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났다. 그날 밤 수민은 해피를 품에 안고 낡은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는 조용히 움직였다. 수민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희망이자 그녀의 미래였다. 이수민은 경찰과 함께 이창호의 비리를 폭로할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이창호의 모든 악행이 담긴 노트북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백업하고 이를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창호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또한 수민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모든 진실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 그리고 뱃속 쌍둥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수민 씨, 이창호는 지금 이 사실을 알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수민 씨와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해피도 지켜야 하고요. 경찰관은 수민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그녀와 아이들,
그리고 해피의 안전을 염려했다. 괜찮아요. 경관님,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수민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창호에 대한 분노가 불타올랐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의 한 호텔 컨벤션홀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창호 측은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수민과 경찰이 언론에 흘린 정보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이창호는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수민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옆에는 거물급 변호사들이 섰다. 이수민 씨, 당신이 감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다니 당신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창호는 오만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민은 이창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창호 씨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는 20년 전 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저를 실종시켰으며 이 씨 가문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숨겨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민은 미리 준비한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이창호가 이 씨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이창호에게 협박당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이 모든 증거는 이창호 씨가 저지른 만행을 증명합니다. 그는 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저를 실종시켰으며 가문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창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했다. 이창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증거야. 저 여자는 미쳤어.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노파가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해피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노파는 이창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찾아온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노파는 이창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듯했다. 이창호, 네가 감히 내게서 그 아이를 빼앗아갔어. 네가 감히 나의 예언을 무시해.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녀의 입에서 이창호의 이름이 터져 나오자 이창호는 경악했다. 그는 노파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이창호는 노파를 향해 손을 뻗었다. 말도 안 돼. 할머니, 당신은.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해피가 이창호를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해피는 이창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이창호는 비명을 지르며 해피를 발로 찼다. 해피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해피 수민은 해피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창호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경찰은 즉시 이창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수민은 해피와 함께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보살피며 상처를 치유했다. 수민은 노파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파는 수민의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이씨 가문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노파는 수민에게 어머니의 과거와 이씨 가문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민은 자신이 이씨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씨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7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민은 건강한 네 쌍둥이를 출산했다. 노파의 예언처럼 2개의 별이 아닌 4개의 별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다. 네 쌍둥이는 특별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운과 번영이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재물의 신처럼 수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민은 네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네 쌍둥이의 행운 덕분에 그녀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그녀의 아이들이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변했다. 그녀는 불과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이씨 가문의 재산을 훨씬 능가하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다. 수민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별빛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미혼모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네 쌍둥이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민은 전용기를 타고 이씨 가문의 저택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옆에는 네 쌍둥이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해피가 있었다. 이씨 가문의 사람들은 수민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녀는 과거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였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창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창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이씨 가문의 재산은 대부분 회수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이수민은 7년 만에 비로소 억울함을 풀었다. 이수민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배는 만삭이었고 진통이 시작되었다. 노파의 예언처럼 2개의 별이 그녀에게 찾아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진통을 견뎠다. 그녀의 옆에는 해피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오랜 진통 끝에 수민은 건강한 네 쌍둥이를 출산했다. 노파의 예언처럼 2개의 별이 아닌 4개의 별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다. 네 쌍둥이는 특별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운과 번영이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재물의 신처럼 수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네 쌍둥이는 수민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해피는 네 쌍둥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을 보살폈다. 해피의 존재는 수민에게 큰 위안이자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게 해주었다. 수민은 네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네 쌍둥이의 행운 덕분에 그녀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그녀의 아이들이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변했다. 그녀는 불과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이씨 가문의 재산을 훨씬 능가하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다. 수미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미혼 모들을 돕기 위해 별빛 재단들을 설립했다. 재단은 미혼 모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네 쌍둥이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7년 후 이씨 가문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이창호의 비리로 인해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사업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정호 회장은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병석에 누워 있었다. 이씨 가문은 수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민은 이씨 가문의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를 잊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났다. 그녀는 이씨 가문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수민은 전용기를 타고 이씨 가문의 저택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옆에는 네 쌍둥이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해피가 있었다. 이씨 가문의 사람들은 수민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녀는 과거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였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당당했다. 이정호 회장은 수민의 등장에 놀란 듯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민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민은 이정호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할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왔습니다. 수민은 이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이창호의 악행이 담긴 노트북의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왜 살해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실종되었는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씨 가문의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창호의 만행에 분노했고 과거 자신들이 수민을 버렸던 것을 후회했다. 이창호는 수민의 폭로에 당황한 듯 몸을 떨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창호를 체포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민은 이정호 회장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씨 가문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정호 회장은 수민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수민아,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구나. 수민은 이정호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진정한 여인이었다. 이창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가문은 이창호의 비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수민의 도움으로 회생할 기회를 얻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수민은 7년 만에 비로소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수미는 이씨 가문의 재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이정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별빛 그룹아를 설립했다. 그룹은 단순히 이씨 가문의 사업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수민의 어머니 윤희와 그녀의 뱃속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네 쌍둥이의 이야기를 담아낸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네 쌍둥이는 노파의 예언처럼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운과 번영이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재물의 신처럼 수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별빛 그룹은 네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수민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네 쌍둥이의 행운 덕분에 그녀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아이들이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변했다. 그녀는 불과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이씨 가문의 재산을 훨씬 능가하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다. 수민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미혼 모두를 돕기 위해 별빛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미혼 모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네 쌍둥이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해피는 재단의 수호견이 되어 네 쌍둥이와 수민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이정호 회장은 수민의 성공과 재단의 활동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수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 그는 수민을 이씨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정호 회장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수민에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사랑과 희생에 있다. 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네 쌍둥이는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며 어머니 수민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수민은 네 쌍둥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별빛 그룹의 총수, 그리고 별빛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맑은 날, 수민은 네 쌍둥이와 함께 이씨 가문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저택은 과거의 차갑고 음산했던 분위기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저택의 정원에는 네 쌍둥이가 심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곳은 이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수민은 이정호 회장과 어머니 윤희, 그리고 해피의 추모비를 세웠다. 추모비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과 진실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은 세상의 희망이 되었다. 수민은 추모비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해피는 이제 곁에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유산을 지키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곁에는 네 쌍둥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어머니와 똑같이 강인하고 선량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한 미혼모의 비극적인 몰락과 기적 같은 재기,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특별한 아이들을 둘러싼 가족의 사랑과 배신, 용서와 희생.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이다.